네, 반갑습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 빼빼로 다들 받으셨나요? 네, 빼빼로 못 받으신 분들은요, 가까운 편의점 가셔서 하나씩 사드세요. 저도 사 먹었습니다. 네, 같이 동참하시죠. 네. 자, 아무튼, 오늘 종목 알아보면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에서는 파두, 메가이시스, 메가이CS 두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은요, 메리츠 금융지주와 필에너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 에코프로와 한미반도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을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파두 볼게요. 파두는 신규 상장이잖아요. 는 상당히 기대감을 모았던 그런 종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쭈빗 하더니 계속 흘러내리죠. 기관적 물량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의 가장 큰 흠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을 하기 전에는 뭐 공모에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량을 많이 받으려고 많이들 노력하죠. 왜냐면 IPO 쪽에서 대여다, 큰 놈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물량을 받으면 일단은 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수요 예측을 할 때 기관들이 이제 그 요청을 하죠. 저는 종목을 뭐 3개월간 안 팔겠습니다. 6개월간 안 팔겠습니다. 이런 보호 예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뭐 그냥 보호 예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물량을 조금밖에 못 받겠지만 보호 예수를 하게 되면 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나오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호예수가 끝나면 왜 매도하나요? 일단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공모에 참여한 건데 보호예수 끝나면 당연히 매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모가보다 높게 나와 있다라면 거의 대부분 매도를 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대체적으로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황적인 부분이나 재료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주가를 막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본다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요, 주가가 대체적으로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새롭게 튀어나오긴 했는데 정말로 괜찮은 종목인지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다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 또 실적 부분에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매출이 3분기 매출이 지금 매출이 3억 원이라고 얘기 나오죠. 전년 동기 대비 약 98% 감소했다고. 근데 매출이 거의 없었다 보시면 됩니다. 3개월 동안 3억 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기업이요. 시총 1조짜리가 3개월 동안 3억 벌었다. 그것도 매출이요.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뭐 148억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어닝 쇼크까지 겹쳤다. 쉽지가 않죠. 뭐 물론 이제 반도체 팹리스 쪽이라서 지금 업황적인 부분에서는 기대감도 좀 있어요. 또 하이닉스와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좀 모아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와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이야. 그러면 일단 때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이 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기대감이 좀 높다 하더라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일단은 좋지 않겠나 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4만원대 이상 또는 이제 3만원대 이상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한 50% 반토막이잖아요. 반토막도 더 나왔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인데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봤자 여기 25,000원도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 축소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비중이 없는 분들은 일단 좀 기다려 보세요. 왜냐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래쪽 꼬리가 좀 달렸어요. 지금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과매도 국면 들어가 있잖아요. 과매도 국면이 들어가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옆으로 조금 누우면서 반등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만간 반등이 나올 텐데 그게 25,000원 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시점부터의 어떤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움직임들이 나타나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기대를 좀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월요일날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매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 또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좀 도모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은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두는 일단 신규 접근 하지 말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이 많으시면 조금 축소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비중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요.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조금 올라갈 때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25,000원 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일 것 같다 판단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ICS 보겠습니다. 맥ICS 이거 상한가 나왔잖아요.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던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상한가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재료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다시 한번 뭐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폐렴하면 아주 그냥 경기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는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대요.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퍼졌었는데 올해도 이런 폐렴이 좀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예방책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조금 생뚱맞아요. 이 맥ICS라는 기업은요. 인공호흡기 제작사거든요. 물론 폐렴이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와서 인공호흡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글쎄요. 보통 이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인공호흡기나 이런 쪽보다도 뭐 이제 예방 치료제나 뭐 이런 쪽이 좀 주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같이 엮여서 일단은 올라간 부분이니까 뭐 체크는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량적인 측면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상한가가 나온 현재 시점에서 지금 잔량이 70만 주 정도 있잖아요. 지금 3,000원짜리 주식인데 시가총액이 560억이에요. 그런데 70만 주라는 것은 조금 약한 상한가겠죠. 그 다음에 시간에서도 그다지 많은 물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만 본다라면은요. 글쎄요 라는 생각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패턴이 만들어진 건 좋아요. 그리고 일단 가지고 왔다. 괜찮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종목군들은요. 이평선을 모아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위쪽으로 갈수록 계속 저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계속 답답한 모습을 보일 텐데 지금처럼 이제 약한 상한가로 마감이 됐다라면 다음날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려워 보이죠. 크게 올라가면 좋지만 크게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차익 매도가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중국 쪽 폐렴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은 그쪽을 보고 싶다라면 조금 이제 인공호흡기 쪽보다는 치료제나 어떤 주사제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약적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은 신규 매수는 어차피 들어갈 수 없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보고 계시다라면 치고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전략을 조금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죠.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자사주 소각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약 2천억 원 정도 소각한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은 일단 자사주 이 소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합니다. 보통 자사주 매입 이 정도만 해도 대체적으로 호재로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소각은 또 의미가 달라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팔아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가가 쌀 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경영권 방어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그걸 팔아서 또 현금화시키고 차익을 챙기는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소각을 해버리는 것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본금은 그대로인데 주식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도 뭐가 되겠어요? 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주주 가치 이런 부분들이 주식 가치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주주의 어떤 주주 재고 가치라고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쪽이 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상황이라면은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 섹터 쪽에서는 일단 기대감들이 좀 높죠. 뭐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일단 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따지고 보면, 배당을 얼마나 많이 줄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죠? 근데 배당 이번에 좀 많이 주네요. 네. 2,600원 정도 준다고 돼 있는데, 이거 분기 배당이 있나? 분기 배당이 없으니까 2,600원 배당이 그대로 나온다 치면, 제법 많은 배당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00원이면은 거의 5% 넘잖아요. 그래서 5%면 넘으면 고배당 주죠. 그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은, 이평선 골든크로스 발생이 됐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려면, 뭐 일단은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 일단 둘째치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에 녹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에 녹여놓았다 이렇게 보시고 지지라인대만 일단 체크해 보시면 네 바로 직전 저점이 되겠네요. 요 자리가 이제 47,000원 네 그쯤 되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게 있습니다. 이 박스 형태의 모습이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승, 그리고 나서 지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 떨어질 때, 이 박스권 상단, 이게 지금 밑에 쪽에서 저항이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지선이거든요. 이거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나쁘지 않은데? 라는 판단을 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도 한 5% 챙겨준다 그러면은, 더없이 나쁘지 않아. 더없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보셔도 되겠고요.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분들은 이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죠. 네. 금융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이 내리더라도 방어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괜찮은데요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네 홀딩 그 다음에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골든크로스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 전후로 해서 대응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대신에 이제 금융섹터들은 조금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뭔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 연말이잖아요. 배당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긴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을 높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홀딩 유지 그대로 하시고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필에너지 한번 볼게요. 필에너지. 필이 오나요? 네, 필에너지. 자, 이것도 근데, 네. 지금 일단 이 기업은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 쪽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 전기차 관련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뒤로 물러나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 전기차 쪽에서의 뭐 배터리든 아니면 뭐 소재, 뭐 부품 이런 쪽 전체적으로 좀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디스카운트되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뭐 잠깐 반짝 오르든 반짝 내리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현재 시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뭔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불편해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요, 이 종목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수주가 2차전지 공정용 이쪽 부분에서 이제 많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3분기 실적은 그래도 좋게 나와서 다행이긴 합니다.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주는요, 지금 당장 잡히는,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일단은,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수주가 나와야지 어쨌든 매출도 늘어나니까, 그게 나쁘다고 보기는 또 어렵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3분기에는, 글쎄요, 뭐, 그다지, 실적이 크게, 뭐 주목받는 모습도 아니고 주가가 또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 물량이 계속해서 더 나올 거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을 보시는데요. 직전 저점이겠죠. 17,000원 이탈하면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2차전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가 더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부담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내용도 보시고 신규 조건은 피해서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넘어갈게요. 에코프로가 금요일날
10% 하락을 했네요. 네,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올려놓은 것 거의 다 뺐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죠. 지금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렇게 단기 반등해놓고 나서 저항대 부딪히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지지를 꼭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네, 그냥 주가가 먼저 더 급하게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골든크로스 상황이지만, 네, 이게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게 되면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은 그렇다 치고요. 4분기 실적이라도 괜찮으면 괜찮은데 지금 예상치는 4분기 실적조차도 나쁠 것이다 전망되고 있죠. 여기다가 지금 약속이 난 듯이 그냥 증거사 리포트들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많이 내려간 부분이 있고요. 지지선 근처에 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위쪽 라인 61선, 아래쪽 라인 21선, 이 범위 안에서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 횡보를 통해서 저점 지지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게 되겠죠. 여기서 그냥 올라가도 좋지만 이렇게 옆으로 눕는 것들도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는 이제 전기차 소재, 배터리 이런 쪽은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이나 이런 거 따로 드리지 않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딱 놓고 봤을 때 횡보나 아니면 단기적 반등, 이런 쪽으로 조금 연결만 된다면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많이 내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지금은 근데, 무작정 사자라는 사람들보다도,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를 좀 해주시게 맞겠습니다. 비중 확대 이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갈 때마다 더 사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지금 59만 원인가요? 네, 59만 원. 직전 저점 때, 여기 라인 때 깨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유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고요. 반등이 안 나오면 일단 골치 아파요. 그래서 깨지면 무조건 매도하시는 쪽으로 접근하시고요. 반등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넘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90만 원대 아래쪽에서 횡보를 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평선을 정렬을 하든 아니면 추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서 움직임의 포지션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만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잘 활용하셔가지고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자, 한미반도체 볼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HBM 쪽에서 대장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좋은 기업이다. 네,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고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할 만한 어떤 포지션이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다가 지금 나쁜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3분기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전년 대비 91%나 감소를 합니다. 이게 무지막지한 악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해 있죠. 시간외 하한가 잔량이 24만 주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때리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떨어져서 시작할 텐데 보통은 한 10에서 15% 정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56,000원 여기 정도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56,000원에서 55,000원 요 구간을 일단 지켜줘야 됩니다. 지키지 못하고 그냥 20%씩 빠진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커질 수 있어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의 첫 번째 지지 라인 때는요. 여기 6만원 라인인데 이건 무조건 깨지고 내려갈 것 같고요. 단기적 이제 실적에 대한 악재이기 때문에요. 네, 기술적 본다면은 5만 한 2, 3천원 정도 아무리 많이 저거 해줘 5만 2, 3천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4만 5천원인데 여기까지 빠지면은 낙폭 자체가 거의 반토막 수준이잖아요. 6만 6천원에서 4만 6천원까지 빠지면은 한 30% 넘게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추세가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리 안 되더라도요. 5만 여기 2천원 3천원대에서는 무조건적인 방어가 나타나야 되고 가급적이면 6만원 깨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깨질 것 같아요. 지금 7%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시간에서는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이제 하한가로 기록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를 더 해야 돼요. 왜냐면 어제 금요일날 올라간 이 부분에 대한 괘씸죄까지 포함되겠죠. 그래서 한 15% 정도는 일단은 내려서 시작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보통 실적 악재에 대한 것들은 반등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실망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오른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HBM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또 내려가서 안정화되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는 월요일장에서는 일단은 한 15% 정도 까고 시작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 여기다 시장이 안 좋아 버린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많이 묻다 아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0,000원부터 해서 60,000원이면 600%. 아직 조금 덜 먹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정을 한번 독하게 받고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쪽에 아무리 생각해도요, 네, 일단은 53,000원 이탈하면은 어쨌든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일은 일단 크게 얻어맞고 시작하면, 네, 저 자리도 한꺼번에 위협받을 수 있어서, 글쎄요, 46,000원으로 봐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은 좀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이제 하한가인데요. 네, 쉽진 않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 여부만 지켜보세요. 첫 번째 6만원, 두 번째 53,000원 이렇게 보시고요. 그거 이탈된다 그러면은 미련 없이 그냥 매도하시고 네,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뛰어 올라갈 때 매수하시면 안 돼요. 항상 꼭대기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주가가 약간 이제 그 조정을 통해서 또는 지지선을 만들어줬을 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마 매수로 들어가셔서 지금 고통받으실 분들이 제법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종목에다가 HBM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추세 정상으로서도 추세 하단부에 위치해 있으니까 너무나 좋았을 거잖아요. 그걸 한 방에 실적으로 날려버린다. 너무 아깝네. 그죠? 네. 자, 아무튼, 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현재 나쁜 소식으로 인해서 시간에 하한가 들어가 있고요. 월요일날 주가 추이는 한 15% 정도 떨어져서 시작할 것 같다. 그러면은 밑에서 주워 먹어도 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밑에서 주워 먹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6만원, 53,000원 정도 지지라인 때 꼭 체크하셔서 대응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6종목 다 말씀드렸네요. 네, 파두, 메가이, CS, 메리츠, 금융지주, 필에너지, 에코프로와 한미반도체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